안녕하세요. 하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철이라고 부르는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열차는 지역과 지역을 오가는 일반 열차, 고속열차와는 다르게 승객을 많이 싣기 위해 가운데에 널찍한 공간이 있습니다. 지정된 표가 다 팔리면 추가로 인원이 승차할 수 없는 일반 열차, 고속열차와 달리 이러한 통근형 전철은 열차에 물리적으로 탈 수만 있다면 사실상 탑승 가능한 승객 수에 따로 제한 같은 건 없는데요. 그렇기에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노선들에는 열차가 실제로 얼마나 혼잡한지 도출하기 위해 혼잡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2023년 기준 중전철 노선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노선은 당연히 서울지하철 9호선으로 예전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00%에 가까운 엄청난 혼잡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면 9호선 기준으로 통로에 사람이 5줄로 서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최고 혼잡도가 단 45%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 사람 대신 공기를 더 많이 수송하는 공기수송 문제가 가장 심각한 노선입니다. 문제의 노선은 바로 부산 4호선입니다. 부산 4호선은 전국 최초의 경전철 노선으로서 열차는 철차륜 대신 고무바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차는 총 6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양당 출입문이 2개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승강장은 짧은 편입니다. 이곳 부산 도심에 위치한 미남역에서 종점 안평역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호선은 2003년 12월 첫 공사에 들어간 지 거의 8년 만인 2011년 3월 30일에 처음 개통했습니다. 노선의 길이는 미남역에서 안평역까지 12.7km로 이는 서울역에서 구로역 한 역 다음인 구일역 정도의 거리이며 역 개수는 14개입니다. 노선의 시점인 미남역부터 중간 지점인 반여 농산물시장역까지는 지하 구간이며 이후 안평역까지는 쭉 고가로 달리게 됩니다. 부산 4호선은 다른 지하철 노선들에 비해서도 유독 터널이 어둡습니다. 개통 당시 영상을 찾아보면 터널에 조명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아마도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 조명을 꺼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4호선은 지금은 타는 사람이 별로 없는 노선이지만 건설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부산의 동북부 지역을 가로지르는 반송로는 왕복 4차로 정도의 도로로 주위에 큰 도로가 없다는 점 때문에 예전부터 정체가 잦은 도로였습니다. 따라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이 고려되었고 90년대에는 지금의 부산 4호선이 지나는 구간을 부산 3호선의 지선으로 만들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IMF 사태가 터지면서 지하철 계획은 부산 3호선과 같은 철차륜의 중형 중전철 대신 싸게 지을 수 있는 경전철로 변경되었고 그렇게 부산 4호선은 국내 최초 경전철로 2011년 개통했습니다. 부산 4호선은 개통 당일만 해도 12,000명이 탑승할 정도로 앞날이 창창해 보였지만 개통 다음 해인 2012년 최고 혼잡도가 68%로 이미 이때부터 전국 최하위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부산 4호선은 10년 넘게 혼잡도에 큰 변화 없이 혼잡률 꼴찌의 노선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국 최하위의 혼잡도를 가진 부산 4호선의 정말 큰 문제는 바로 이용객의 과반이 만 65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부산 4호선의 노인 무임 승차 비율은 무려 59.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용객 10명 중에 6명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데이터의 말대로 객차 내에는 젊은 사람은 없고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부산 4호선은 단독 운영 노선이 아니라 나머지 1, 2, 3호선과 함께 부산교통공사가 같이 운영하는 노선이라 노인 비율이 그나마 낮은 다른 노선의 수익으로 노선을 어찌저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나머지 노선들도 사실 노인 무임 승차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부산 1, 2, 3호선의 노인 무임 승차 비율은 각각 34.5%, 28.8%, 40.5%로 전국 평균인 23.84%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건 도시 자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1970년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인 1.8%로 전국 평균이었던 3.1%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2025년 현재는 24.5%로 전국 평균인 20.3%보다 약 4%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지속되는 적자의 부산교통공사는 2023년 10월부터 도시철도 운임을 300원 인상해 이제는 기본 운임 1,600원, 이 구간은 1,8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매년 부산교통공사에 지급하는 적자 보전액은 작년 기준 3,141억 원으로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선의 중간 지점인 반여 농산물 시장역까지 왔습니다. 역시나 수요가 저조한 노선답게 열차 내에는 승객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열차는 여기서부터 종점 안평역까지 지상 구간을 달립니다. 이번 역은 석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열차는 골짜기를 따라 계속 산 위로 향합니다. 이번 역은 이 열차의 마지막 역 안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노선의 종점인 안평역에 도착합니다. 부산 4호선은 최초의 무인 경전철답게 승객을 모두 내린 뒤 알아서 차량기지까지 자동으로 운행하게 되는데요. 만약 안평역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열차를 타고 계속 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차에 탑승하자 열차는 별도의 안내방송 없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윽고 눈앞에 무슨 역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곳은 안평기지 간이역으로 사전 신청을 하면 평일에 안에 방문할 수 있는 경전철 홍보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기지 내로 접근합니다. 이곳 안평기지 간이역은 내리는 문이 맨 뒷칸밖에 없기 때문에 하차하기 위해서는 맨 끝칸으로 가서 내려야 합니다. 경전철 홍보관 또는 휴메트로 테마공원을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안평기지 간이 승강장 맨 뒤쪽 차량에서만 내릴 수 있으므로 뒤쪽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안평기지 간이역의 모습입니다.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육교를 따라 기지 내부로 향하면 이렇게 공사 건물 내부에 경전철 홍보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홍보관 내부는 사실 얼마 안 되는 크기로 부산 4호선의 역사, 경전철에 사용되는 기술 등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전철에 쓰이는 실물 타이어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부산 4호선을 몰아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있었습니다. 약 30분간 시설을 둘러본 뒤 다시 밖으로 나가는 열차에 탑승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혼잡률이 낮으면서 동시에 노인 승차 비율은 가장 높다는 악명을 가진 부산 4호선을 타보았습니다. 전국의 지하철은 여러 이유로 인해 해마다 적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지하철은 손익을 따지기보다는 거의 심의복지의 영역으로 자리 잡은 상태라 단순히 적자가 커진다고 노선을 폐선시키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길게 보면 나머지 노선들도 부산 4호선처럼 이용객은 줄고 노인 승객 비율은 올라갈 텐데 다른 노선들도 부산 4호선을 자신들의 미래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